오늘은 그 별빛 기공에 대해서 그렇게 명칭을 지어왔고 또 그 영역에서 이야기를 다뤄왔기 때문에 기록 남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인연이 되어지는 전생의 천신이었던 분들과 현재 아라한이거나 아니면은 한 30년 이상 수련을 해왔는데 그 방향을 또는 여러 가지를 해봐도 무엇인가 잘 맞지 않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분, 그리고 길을 찾았는데 길이 닿지 않거나 저희 식품을 많이 복용을 해서 온 인연들은 그 에너지원으로 해서 이것을 듣고 정말 대단해, 이건 참 멋지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맙고 막 감동하고 이런 분들은 제 개인적 견해에서는 전생의 천신이었거나 아니면은 상근기예요. 혹시 이거 당연하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리가 있어? 그럴 수 있을까? 좀 특이하네. 그래도 뭐지? 하고 이렇게 호기심이 일거나 아니면 반신반의하면서 따라오면 그래도 중근기입니다. 말이 안 돼. 그럴 수가 있어. 웃기고 있네. 또는 이게 뭐야? 하고 아예 귀에 안 들어요. 한 70%는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관심도 없고 세상에서는. 하근기는 이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돼요, 지금. 사람들, 70대가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70대 10명 모아 놓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5은 짐승의 태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5의 반은 엉큼한 늙은이,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해주는 거야 하고 알고도 모른 척 한다라고 그 표시를 하면서 시비심에서 내가 예전에 누구였는데 하고 자기 영역에 딱 갇혀있는 고집센 늙은이거나 엉큼한 늙은이거나 사람의 형태지만은 나름 지혜라고 갖추어 있다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반의 사람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인간 아니고요. 그 지혜를 악마도 저 짐승에서는 안 나와요. 그거는 그냥 악마에서도 하등입니다. 하등. 지혜가 열리고 어느 선을 넘은 영역에서 의식의 전향이 딴 쪽으로 딱 뒤바뀌면 그게 악마의 영이 인간 아니에요. 10명의 하나는. 그 10명 중에 한 분이 선에 또는 어떤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왔거나 그 씨앗이에요. 씨앗. 한 분이 두 분이지. 두 분이 그 씨앗이 됩니다. 열의 둘. 그러나 모르고 그냥 인연을 못 만나면 그냥 가요. 그게 인간사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하나가 눈뜨고 1000명의 하나가 그 길을 통과하며 10,000명의 하나가 알아듣고 조금 체득을 해요. 만에 하나에 만에 하나. 10만 명의 한 분이 약간 빛이 나고요. 1000만 명의 한 분이 그 영역에서 1%에 들어가는 힘을 얻습니다. 주위에 그 영향을 미치고 공간에 미치고 1억의 한 분이 그게 그분이 숨어 있든 또는 드러나 있든 세상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전달하고 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세상을 빛나는 그 하나의 별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는 빛을 낸다라고 생각 안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남이 볼 땐 빛이 나요. 별빛이라는 게 그래요. 태양이나 이런 달의 영역에서 태양처럼 막 빛을 내는 것도 아닌데 묘하게 상대방에 비추어질 때 같이 이렇게 바라볼 때 빛이 나는 것이 보입니다.
내가 막 빚을 낸다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자, 그럼 별빛 기공의 출발점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앉아있거나 또는 설 수 없는 사람, 또 반대로 앉은 상태에서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사람, 또는 서 있는 사람, 뭐 어떤 자세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육신이 허락되는 만큼 출발점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자세는 나중에 상관없어요. 본인들이 인연이 닿아서 인연이 닿는 만큼 걸을 수 있으면 걸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다 그대로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출발점은 육신이 허락하는 데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눈을 감고 무엇인가 그 이후에 체득이 되어지고 나면 그걸 그대로 눈을 뜬 상태에서 세상에 적용합니다. 첫 번째 눈을 감은 상태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 그 눈을 뜨고도 마찬가지. 눈을 뜨고 보여지는 모든, 눈을 뜨면 조금 인식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또 육체라고 하는 이것에서 비추어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도 그 모든 흔들림을 공으로 볼 수 있으면 퍼펙트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영역들에서 바람이면 바람, 구름이면 구름,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먼지 하나, 티럭 하나까지도 그 자체가 영원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공으로 봅니다. 공은 없다가 아니에요. 변화되어져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어져서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수를 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지구가 꽝하고 터져서 우주의 하나의 입자로 흩어질 때 그 형태가 지구에 있는 모든 고정된 틀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으로 봅니다. 우주 입자예요, 입자. 입자가 모여서 인연이 닿아서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바람도 되고 구름도 되고 물도 되고 나무도 되고 여러 형태를 갖춰지는 거예요. just 그냥 공입니다. 그 자체를 공으로 보는 거예요. 공은 없다는 영역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눈을 감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눈을 딱 감는 순간 위치를 정확히 이야기하면 양쪽 두 눈의 눈 사이에서 우리 상단전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눈과 눈이 마주치는 점에서 위로다가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위에입니다. 약간 이마보다는 약간 아래, 이마에서 또 약간 아래, 또 두 눈에서 그 마주친 곳에서 위로 약간 위에. 일반적으로 상단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이 비춰질 때 나중에는 머리 위에 손바닥으로다가 두 눈 사이에 이렇게 딱 가리면 손바닥을 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눈 사이에서 이마 쪽으로 이렇게 딱 갖다 대면 그 정도 크기에 그게 출발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깜깜하게 불을 끄고 하니까 깜깜하죠. 그 깜깜한 것을 우주로 봅니다. 그걸 공으로 놨대요. 공. 일반적인 수련은 뭐 호흡을 다루고 뭐를 육신의 어떤 경계를 가지고서 공에 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별빛기구는 출발점이 공이에요. 육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칙 자체가 다릅니다. 뭐 호흡이 어떻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쓰는 것은 비추는 힘이라 하겠습니다. 그 비추는 힘이 바람을 타고 가기 시작하면 육신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람이 나예요. 바람이 그 비추는 힘이고 비로 가면 그 비가 내 마음입니다. 비가 나예요. 구름으로 가면 그 구름이 지나가면서 세상을 비추면서 가기 때문에 그게 나입니다. 그렇게 어떤 대상이 되었던 그 대상의
비추는 힘에서 세상을 보거나 그 비추어서 보아지는 거, 그렇게 보아지는 거. 그게 눈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비추는 힘은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비추어 보기 때문에 이 눈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는 꿈속 여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꿈에는 눈이 필요 없어요. 네, 이것을 알면 지금부터 별빛 기공의 출발점에서 육신의 영역을 벗어난 출발점이 벗어난 상태예요. 벗어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서 나는 한쪽 눈이 없는데, 나는 시력이 약한데, 나는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데,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은 비추는 별빛이고요. 그 비추는 힘은 그 무엇으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바람으로, 구름으로, 물로, 빛으로, 그 무엇으로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군가가 생각이 날 때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전하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번개로 너한테 가겠다. 구름으로 가겠다. 바람으로 가겠다. 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그 무엇이 됐든 내 마음은 빛으로 너를 감싸고 있고 너에게 전달되어진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면 그거 벌써 가는 거예요. 간 것이고. 그렇게 비추어지는 거, 그걸 마음법을 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속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별빛이라고 얘가 별빛 기공이라 이름 지었기 때문에, 기공이란 말도 맞지 않는데 그냥 별빛. 세상에 말이 그러하고 그러한 상상을 사람들이 기공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확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냥 기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별빛 기공, 우주 파워. 두 눈을 감고 누운 사람은 누운 상태에서, 앉아있는 사람은 앉은 상태에서, 그 어떤 영역이 되어졌든 깜깜한 상태에서 그 보여지는 모든 것은 보여진다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꿈속에서 보듯이 보기 때문에 눈은 없습니다. 눈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눈을 감았어요. 밖에 외부에서 빛이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눈이 아니에요. 이 안근을 쓰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출발하는 이 모든 깜깜한데 그 깜깜한 모든 것을 첫 번째 출발해서 공으로 보아요. 공. 얘기했죠. 지구도 공이고 우주도 공이고 다 공의 입자라고. 공은 없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으로 비추어서 비추는 힘으로 공으로 크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힘조차도 내가 이렇게 비추어 보지만 그것이 공이에요. 공. 내가 빛으로 여러 가지 빛깔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공의 입자이기 때문에 비추는 힘조차도 공입니다. 그래서 공으로 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가끔 대답할 때 쓰는 말처럼 공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하고 공하도다. 크게 비어 공하다. 이 얘기가 공스 공하고 공하도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의 영역에서 마음 자체가 공인데 그 공으로서 지금 눈을 감은 상태에서 비춰져 들어오는 깜깜한 것, 그걸 공으로 보아줍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그 깜깜한 영역에서 무언가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는 아주 최상근기, 전생에 공부를 했거나 현세에 공부했거나 잠재의식의 영역에서 수많은 생을 지나오면서 잔상이 남아있거나 인연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바로 눈을 감자마자 구름도 보고 바다도 보고 무슨 대상을, 별도 보고 달도 보고 바로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바로 상근기에서도 바로 위에 상근기이기 때문에 전생에 공부한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면 공으로서 그 보이는 곳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고 있어요. 그게 인식하지 말고 그냥 비춰 보고 있으면 그 보는 것이 변화합니다. 확장이 일어나요. 네, 그 최상근계 사람들은 그냥 보는 것을 그대로 보아서
예를 들어서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갑니다. 그 흰 구름이 흘러가는 걸 봐요.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구름 속에 있게 되고요. 구름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구름으로서 세상에 비로도 내려가기도 하고 공간을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몇 단계로 전향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처음에는 보통 비춰서 봐요. 구름을 보다가 갑자기 바다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별도 보고 이렇게 봐요. 네,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보는 힘이 드러나 보이는 분들은 아주 상극입니다. 아주 좋아요. 어느 선을 벌써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바로 마음을 쓸 수 있는 분들입니다. 중근기는 중간이지만 그래도 뭔가 그렇게 보여지는 분들은 내가 그걸 보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변화되어지진 않고 언뜻 들어와 보이다가 깜깜했다가 무언가 보이다가 또 사라졌다가 이렇게 언뜻 보이는 분들은 중근기입니다. 뭐 중하라고 나누진 못하지만 지금 여기 이것을 알아듣는 분들은 다 상근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공부하기 좋게 자기 수준이 어떤가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지고 깜깜합니다. 뭐지? 하고. 왜냐하면 좌뇌의 인식을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그래요. 그런 분들은 바로 마음의 영역이 이 육신을 벗어나서 바로 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어진 그 지감이 확장이 일어나서 자유롭게 우주 공간까지 전향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로 비춰서 봐요. 여기라고 하는 영역에 머무르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깜깜한데 반짝거리나 하고 그 비추는 힘이 나가지는 못하고 그냥 계속 비추기만 해요. 뭘 보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서 상을 일으킵니다. 바위를 보려고 생각하고 나무를 보려고 생각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무엇인가를 자꾸 해서 보려고 해서 그것이 나타나면 출발점이 되어지고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그냥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학원기라 할 수 있지만 그냥 보는 거예요. 저스트 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공으로서 공을 보다. 거기에는 호흡도 없고 일단 육신이 없습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시작점이 그래요. 공수. 비추는 힘은 마음이고요. 마음으로 비춘다 하는데 그것은 별빛이고요. 비춰져 드러나는 모든 대상에 내가 그 대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상중하를 나눴고요. 그렇게 처음에 육신에서 뭔가를 보고 있는데 내가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직 육신의 영역에 그 비추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보다가 여기가 어딘지 무엇인지 이런 인식의 경계가 끊어질 때 그 어떤 비추는 대상이 확 드러납니다. 꿈을 꾸듯이 무엇인가 보여지면 그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꿈에서도 여러 가지예요. 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꿈속에 또는 꿈을 꾸지만 나는 그 꿈을 보고 있는 그런 방관자 역할 그냥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은 아직 그 비추는 힘이 그 영역에 안 들어가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보면 됩니다. 처음에 출발점은 그렇게 공수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별빛으로 일으켜서 비추는 힘으로 마음을 비추는 힘으로 그 관하여 그 상단전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깜깜하면 깜깜한 대로 이걸 공은 공이다. 또 비추는 힘조차도 공의 입자이기 때문에 공으로서 공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별빛 기공의 시작이에요. 오늘은 이 출발점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별빛이 되어 비추어 보다라고 개성은 그러합니다. 마음의 별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보다. 그 세상은 삼라만상일 수도 있고요. 어둠일 수도 있고요. 뭐 오늘 바로 시작하면서 나무나 별이나 또는 자기 전생의 자락을 바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보는 모든 것이
육신에 있는 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서 그 상단전을 볼 때 그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무언가 깜깜한 것이 보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비추어서 그 깜깜한 것, 어두운 것, 또 거기에 반짝거리는 무슨 잔상 또는 어떤 형태, 이 모든 것을 그 꿈을 꾸듯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추는 힘은 마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비추어 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별빛 기공의 시작은 마음에서 비추어 세상을 보다 하고, 비추는 힘은 제가 별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별빛 되어 세상을 비추어 보다 하고, 오늘은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경계에서 그렇게 출발점 자체가 공의 영역에서 출발합니다. 뭐 호흡을 다스려 뭐를 해가지고 그 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는 게 공이다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 누운 영역에서, 또 앉아서 뭐 하기가 좋은 사람은 앉은 상태에서, 서서 하기 좋은 사람은 서서 하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시작하는 이 영역에서 나중에는 눈을 뜨고도 그냥 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처음부터 하기 좋게 아까 얘기했던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자기 어떤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음 영역에 이야기할 때 그 영역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으로 별빛처럼 비추어서 관하는 별빛 기공의 첫 출발을 그렇게 공수공수해서 보는 법을 설하면서 오늘 법을 전합니다. 미래에 다가올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인연에게 저의 가슴에서 빛나는 파란 별빛이 있어요. 우측에 또 작은 거미 하나 또 꽂혀 있어요. 부러진 칼날이. 거기도 파랗게 빛이 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의 선물이에요. 이 공간을 펼쳐서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인연자들에게 제 무한한 사랑의 별빛을 보냅니다. 저는 태공입니다.